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잠시 후에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어떤 종목들 만나볼지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600선을 결국 다시 탈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좀 종목별로 변동성은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전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0.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1.5%까지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는 표정 괜찮고요. 자동차 섹터가 조정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4%, 기아 1%대 낙폭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종목들은 개장 직후보다는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죠. 건설기계, 통신, 항공여행, 우주항공, 방산주들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은 표정 짓고 있는 양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김종효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체크할 겸 다음 상승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가늠해봐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선과 방산이 한 차례씩 좀 섹터 테마가 돌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4일에 만나봤던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고가 기준 상승률 38.6%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월 3일에 만나봤던 삼성전자가 현재가 최고가 기준 12.4%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주 다음 차례로 삼성전자의 차례가 돌아올까요? 네, 지금 뭐 개별 종목들, 특히 IT 부품이나 소위 이제 소부장 쪽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IT 쪽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에서 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려했던 CXMT, 그 중국의 CXMT가 과연 의미 있는 어떤 매출을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낸드 가격 안정,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낸드 쪽의 수익성 확보,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제기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난 춘제 기간에 중국에서 IT 세트들이 대거 재고가 소진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재고를 채우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부분, 레거시 D램 부분의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 2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건 레거시 D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생각하면서 최근 들어서 여러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본다면 일단 뭐 방산이나 조선처럼 최근에 추세 타고 있는 종목은 추세를 깨지 않을 정도의 조정이라면 감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확실한 어떤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담아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탄력을 원한다면 삼성전자 향 부품주를 중심으로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실기를 원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의 현재 가격에서의 추가 베팅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오늘 55,800원 선, 900원 선 오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빠른 상승 탄력을 원한다면 삼성전자 향 부품주를,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적으로 담아봐도 무리가 없을 구간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서 방산 이야기를 했는데 LIG 넥스원이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에요. 나도 고공행진하고 물음표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LIG 넥스원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방산주 랠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이 점차적으로 시세를 좀 뿜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작년 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방산주들 조정을 꽤 크게 받아갔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그룹의 뭐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6회 공 중에 공을 빼고 6회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도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이제 해양 쪽, 조선 쪽에 대해서는 미국 상원에서 법이 하나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도쿄에서 직접 미군 해군 잠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공 쪽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이나 공군 쪽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다른 모멘텀으로 올랐다는 걸 생각해 보면 유도무기나 이쪽에 관심이 높은 LIG 넥스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LIG 넥스원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크게 바꿨던 모멘텀이 뭐냐면
천궁이라고 하는 이 유도 무기를 UAE 쪽에 대거 수출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좀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멘텀은 바로 이 부분이죠. UAE에서 열리는 IDX 2025. 이쪽에서 아마 추가 수주가 기존의 이제 육상 무기 쪽도 이어지겠지만 유도 무기라든지 LIG 넥스원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혹시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UAE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영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시스템 자체가 미국향 무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 부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터를 보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IDEX 2025를 통해서 중동 시장에서의 또 한 번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LIG 넥스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모멘텀인데요. 다른 방산주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LIG 넥스원만의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미래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LIG 넥스원의 주요 사업 분야를 보시면 뭐 해양 쪽에 뭐 어뢰를 포함한 이런 뭐 미사일 쪽, 그다음에 유도 무기 쪽도 있지만 소위 이제 전자전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지휘 통제 쪽, 이런 쪽에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전쟁에서 소위 인명의 살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좀 군인을 덜 투입하고 싶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명령 체계를 또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로봇을 많이 투입하고 소위 이제 전자전 쪽으로 드론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아직 그렇게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래 전쟁 쪽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런 쪽에 모멘텀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유도 무기 쪽도 그동안은 전쟁이 없는 시기였다 보니까 상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러우 전쟁이나 최근 뭐 중동 사태에 따라서 앞으로도 뭔가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상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기들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앞단에 있는 LIG 넥스원에 대한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저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전문가들, 이쪽 업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의 오늘 여러 리포트들의 의견도 다 대동소이하게 이런 쪽의 수주가 아마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방산 쪽의 사업군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최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MRO 쪽이라던가 LIG 넥스원이 영위하고 있는 쪽에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LIG 넥스원 지난주의 흐름이 워낙 좀 좋았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가격에도 진입하기 괜찮은 구간인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 방산주 쪽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쉽사리 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1위는 자꾸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고 있지만 소위 이런 수주 기반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꾸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가 적어도 방산에 있어서는 수출이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국내에 납품했을 때는 높은 마진을 받지 못했는데 해외로 가면서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는 것이 이들 주가 상승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UIA 수주가 있었을 때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쳤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방산 쪽이 전반적으로 부각되면서 역대 최고의 밸류에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 수주의 양에 따라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쌀 수도 있고, 반대로 역대 역사적 밸류에이션의 상단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 모멘텀이 다 녹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상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은 맞는데 적절한 목표 가격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성 있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30만 원 이상의 훨씬 높은 목표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가격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상 조정시 매수 관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경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오늘 대부분의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지만 저는 목표가는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상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IG 넥스원 목표가를 따로 설정해 주시진 않았는데요. 조정시 매수하자라는 관점 자체는 일단 크게 가져가되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는 유동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올해는 양수겸장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를 공략하면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화전자의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주가 부진입니다. 좀 뼈아픈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주가 부진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강점 포인트는 부품주 중에 거의 뭐 유일하진 않지만 거의 뭐 유일하게 가깝게 갤럭시와 애플 시리즈에 동시에 납품하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쪽의 전반적인 출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때 급하게 떨어졌다 급하게 올라갔던 결국은 감가상각비 때문이에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급변이 나타났는데 예. 중요한 건 매출이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성장을 잃고 계속 출하가 줄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삼성전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약하게 봤다가 애플 쪽으로 진출하면서 애플은 견조하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애플마저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작년 한 해 내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다만 이제 4분기의 실적의 반전을 보여주면서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저 추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결국은 이 종목의 주가를 가늠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발표된 신제품 갤럭시 S25 5를 갤럭시 S25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뭔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과 애플 이 양대 스마트폰의 산맥을 모두 쥐고 있는 자화전자다라고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스마트폰의 업황 자체가 좀 침체기를 걷다 보니까 자화전자의 주가도 함께 우하향 곡선을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반전의 모멘텀을 모색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그렇다면 반등 시기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올해 상반기가 반등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이 그러면 뭐 중국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는 방향으로 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추가적으로 예전처럼 강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최근에 애국 마케팅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화웨이를 써야 하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흐름 때문에 아이폰을 버리고 화웨이로 갈까? 그렇지 않고 아이폰도 쓰면서 화웨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성장성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 동사의 전반적인 매출 추이가 일단 2025년도에는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 소위 이제 성장의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 한 3분기부터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감가상각비를 거의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는 줄고 오히려 다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감가상각비 때문에 줄어들었던 이익이 올해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밸류 부담이 없다면 저는 이 부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화전자가 국내에서는 거의 몇 안 되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IT 부품주 중에 똘똘한 기업들은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지금부터 있지 않느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PCB 이쪽의 반등과도 부품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똘똘한 부품주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라는 뜻의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도 효과를 보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던가 판매량도 점차적으로 반등 흐름을 함께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좀 고가 라인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자화전자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현재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 지금 PR 측면에서는
다시 이제 작년 기간에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라 의미 있는 어떤 타이밍을 보기가 조금 힘들고요. PB 측면에서는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한 0.7배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텐데 저는 뭐 한 배 내외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BPS가 한 19,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가격보다는 실적이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PB 한 1.1배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2만 원 정도를 우리가 타깃으로 해서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혹은 뭐 재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예.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줄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장악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의 선전 정도, 아주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선전 정도, 그다음에 애플의 방어 정도를 통해서 올해는 이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는 PB 1.1배인 2만 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 내에서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AI, CX에 돌아가면서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똘똘한 부품주인 자화전자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 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에 잠금 해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